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나와 위클리 알짜 뉴스입니다. 이번 주엔 과연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 22일 윈도우 XP의 서비스 팩 3 개발을 완료하고 오는 29일부터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반도체가 해외 경쟁국들을 따돌리고 50나노미터급 D램 공정 시대를 본격적으로 열었습니다. 11월 등장할 것으로 예측됐던 플레이스테이션 3 신모델이 예정보다 빠른 8월에 등장한다는 정보가 일본 증권계를 통해 나와 게이머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신형 PS3는 미세 공정을 통한 원가 절감이 되면서 가격이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옥션과 청와대 해킹 사건 등으로 정보 보안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안철수 연구소는 최근 개인과 기업, 정부 등 각 주요 부문에 대한 정보보호 보안 수칙 10개명을 발표했습니다. 아이리버의 MP3 플레이어인 엠플레이어의 짝퉁 제품이 중국에서 나와 절반 정도의 가격으로 고객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짝퉁 기술의 끝은 과연 어디일지 궁금해지네요. 이번 제18대 국회의원 당선자는 앞으로 노트북을 갖고 다니며 의정활동을 벌이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안내책자와 의정활동에 관한 자료들이 서류 가방으로 제공됐으나 18대 국회의원부터는 모든 자료가 전산 처리돼 CD로 제공되기 때문입니다. 올레드와 SSD의 가격이 하락하고 LCD나 HDD보다 두께가 얇고 전력 소모가 적어지면서 휴대용 IT 기기에 올레드와 SSD 장착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IT 기술의 발달로 미니 노트북이나 손바닥만한 포토 프린터 등이 등장하면서 크기가 작아진 휴대용 IT 기기들의 출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출시됐다가 주춤했던 무선 통신을 이용한 디지털 카메라에 최근 와이파이나 블루투스 등의 기능을 지원하는 카메라가 출시되면서 디카 업계의 새로운 경쟁으로 자리 잡아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산 무선 인터넷 표준 플랫폼인 위피를 탑재하지 않은 휴대폰이 출시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단종되면서 위피를 둘러싼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애플의 3G 아이폰이 출시될 것이라는 소문이 무성한 가운데 디자인과 하드웨어 등 3G 아이폰의 상세 스펙이 해외 사이트 TG데일리에 공개됐습니다. 내비게이션에 들어가는 지도 소프트웨어 제공업체들이 그동안 무료로 제공했던 각종 정보 업데이트 및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비용을 유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시민 중에서 인터넷을 사용해 본 적이 없어 활용 방법을 전혀 모르는 인터넷 문맹자가 무려 4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디카를 사용하면서 좀 더 멀리 있는 것을 찍어보고자 할 때 줌 기능이 약해서 2% 부족했던 경험들 없으셨는지요? 이 시간에는 디카 중에서 고배율 줌 기능이 되는 제품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고배율 줌 디카는 다양한 화각과 어느 정도의 아웃포커싱이 가능하지만 화질이 다소 떨어지고 흔들림 발생이 많은 것이 단점으로 꼽히기도 합니다. 때문에 광학식 흔들림 보정 기능이 탑재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2005년 삼성 테크윈의 광학 15배 줌에서부터 최근 올림푸스가 광학 20배 줌으로 세계 기록을 경신하기까지 광학 줌 경쟁은 날로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보통 가격대는 20만 원 후반대부터 50만 원 사이로 책정돼 있습니다. 이런 고배율 줌 디카들은 DSLR에 비해 저렴하고 동영상 기능까지 지원돼 많은 주목을 받기도 합니다. 이젠 굳이 비싸고 어려운 DSLR만을 고집할 게 아니라 저렴하고 성능 좋은 고배율 줌 디카를 골라보는 건 어떨까요? TV 시장에선 100만 원대 초중반의 40평 LCD TV와 50평 이상의 제품들의 인기와 판매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과거 최고의 인기 품목으로 꼽혔던 32형은 지금 얼마에 판매되고 있을까요? 불과 2, 3년 전 혼수나 이사 시즌에 많이 팔린 대기업의 32형 LCD TV 가격은 120만 원대 안팎이었습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현재는 거의 절반 가격인 60만 원대에 판매되고 있는데요. 가격만 저렴해진 것이 아닙니다. 40평 이상의 제품군이 출시될 때마다 32형 제품들도 함께 선보이곤 해 점점 뛰어난 기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다나와에서도 42형 이상 신제품의 홍수 속에서도 32형 제품들은 꾸준히 인기 순위에 등재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대형 TV 추세 속에 32형 제품 출시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굳이 큰 TV가 필요하지 않은 소비자들에겐 지금이 구매하기에 가장 적합한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벤큐코리아는 마크2로 업그레이드돼 기존 제품에 비해 기록 속도가 32Mbps 빨라지고 AVC HD 레코딩을 지원하는 16기가 고용량 메모리 스틱 프로듀오를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벤큐코리아는 24mm 두께의 24형 LCD 모니터를 출시합니다. AMD는 45W 전력 소모량을 가진 저전력 듀얼코어 프로세서 신제품을 출시했습니다. ICEL은 하이엔드 게이머를 위한 800만 원 상당의 초고사양 조립 PC 익스트림 시리즈를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번 주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느덧 4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곧 가정의 달인 5월이 다가오기도 하는데요. 평소 바쁘다고 소홀했던 가족들과 좀 더 가까이 지내는 한 달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